한 주의 자동차 이슈를 정리하는 테크뉴스 자동차 김준배 안효문입니다. 우리 안 기자가 아주 큰 특종을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내려가질 않네요. 기아차에서 K8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년 2021년 3월에 기아차에서 가장 처음 양산을 할 신차가 K7 완전 변경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개발명이 이제 GL3였는데 이 차가 이제 신형 K7으로 이제 쭉 커뮤니케이션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K8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캐치를 해서 확인을 더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기사를 작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실상 K8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최종 결제만 남은 상황인데 사실상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뀔 것 같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기사를 질렀습니다. 아직 기아에서는 확인을 확실히 해주지 않는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K8으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8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야, K7이 K8으로 이름 바뀌었어? 차가 좀 더 좋아졌나? 차가 더 커졌나?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죠. K7이 8 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또 올릴 수 있겠네요. 사실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차가 이제 신차로 바뀌었을 때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더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같은 K7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신차 흥행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 내부에서 관계자 분들이 봤을 때 K7에서 K8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도 소비자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사양을 꼼꼼히 비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아요? 전작하고 후작을? 그냥 A이니까 더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10년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의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사실 꼼꼼하게 안 보죠. 그냥 차 좋아졌나 보다 하고서 사게 되는데 기아가 약간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는 그랜저, 기아는 K7. 그랜저 K7급인가요? 그쵸. K7을 그랜저급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일반 소비자들 인식이 현대차를 조금 더 쳐주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랜저랑 K7의 현재 세대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이 다 같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편의 품목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그랜저랑 K7은 동급을 놓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임원 법인차를 이제 지급을 할 때도 그랜저가 K7보다 이제 동급이가 조금 높은. 그러면 이건 기아가 마케팅 실수다. 기아차가 제대로 그걸 프로모션을 못 해가지고 잘 이미지 메이킹이 잘못된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이제 회사 내에서도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 한 식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묵적인 룰로는 동급이면은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위로 평가를 받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 세대는 사실 그랜저 로망이기 때문에 나도 돈 벌어서 그랜저 한번 타봐야지. 예전에 진짜 그랜저 타보면 진짜 좋았거든요. 좋았죠. 이제 뭐 한 급 높인다? 이제 그랜저랑 싸워보겠다? 그 부분도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굳이 왜 K8일까? 계속 다 홀수로 가다가 갑자기 짝수로. 그건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BMW도 세단에 357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BMW는 246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246을 배치한 게 뭐냐면 가지치기 차종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군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더 섹시하고 일반적인 차는 타기가 싫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 겨냥한 그런 가지치기 차종들을 이제 짝수에 배치를 하는데 기아차도 그러면 뭐 K2도 내고 K4도 내고 K6도 내서 막 쿠페도 내고 뭐 오픈카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세단 라인업을 좀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왜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아차가 어떤 차를 단종시킨다고 결정한 건 없는데 일단 K8이라는 차가 등장하면서 이 기아차의 어떤 세단의 장명법, 그러니까 K라는 알파벳에 홀수를 붙이는 이 공식이 깨진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쩌면 기아차가 그 세단의 라인업을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게 사실 선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한 장면법을 썼습니다. SM5로 시작을 했죠. 준중형 세단을 출시를 하면서 SM3라는 차명을 붙였고 중대형 세단 SM7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르노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네. 2016년에 SM6를 투입합니다.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SM6라는 차도 사실은 SM5랑 같은 급의 차예요. 근데 이제 더 신형차고 조금 더 커지고 사양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네.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르노 삼성이 2019년에 SM5를 단종시킵니다. SM3랑 SM7도 단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르노 삼성의 현재 세단 라인업은 SM6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물론 과연 이걸 쫓아갈지 어떻게 보면 진짜 7하고 9을 이참에 한번 없애고 8으로 한번 승부를 걸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포드. 포드도 참 세단 많습니다. 2018년에 포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 너무 힘들다. 이거 지금 구조조정해야 된다. 세단 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트럭이나 SUV? 네, 픽업과 SUV에 집중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미국 차가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없죠. 많아요. 예, 솔직히 타보면은 진짜 기름 많이 먹고 승차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포드가 내린 결정이 야,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전 세계 시장에서 아예 세단을 없애자고 결정을 하고 실제로 차근차근 세단들이 없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포드라고 하는 굴지의 대형 자동차 브랜드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포드의 이런 결정이 기아차의 어떤 향후의 제품 구성에 있어서 영향을 안 주리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세단을 줄이면은 당연히 SUV를 늘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나요? 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기아차의 전체 판매비 중에서 세단보다 SUV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처음이에요? 네. 비결이 뭐예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SUV의 수요가 늘어졌고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타보시면 아마 계약서를 쓰실 수가 세단은 더 이상 진화할 게 없어서 그런가? 차가 시끄럽다? 괜찮아. 튼튼하고 힘 좋으면 돼. 예전에는? 짐 많이 싣고 이런 거였는데 도시명 SUV라는 제품이 등장을 하면서 일상 주행할 때 좀 조용해야 돼. 기름 적게 먹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소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품력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죠. 그 부분도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K8 언제쯤 볼 수 있는 건지? 네,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면은 이 K8이라는 차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K8이라는 이 차명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네. 기아차의 스포츠 세단 중 스팅어라는 차가 이제 2016년에 공개가 되는데 K8이 마침 그때 또 상품명에 등록이 돼서 이 스팅어를 K8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기사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기존의 K 시리즈랑 성격이 다르니까 스팅어로 가자 멋있게. 스팅어로 갔던. 이게 사실 기아차에서 뭐 정의선 회장께서 야 그래도 K7A 짝수로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막판에 뭐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은. 들어가는 기능들도 보면은 진짜 빠방합니다. 빠방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빠방 말고. 비밀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히 차도 많이 커졌고 좀 밀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차 내 결제 시스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에서 안 내리고 차에서 이게 터치하면 결제된다든지 이런 기능은 거의 100% 들어갈 것 같고 진강경실 기능, AR 기능을 이용한 기능들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 키 안 들고 다니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입력해서 이제 쓸 수 있고 이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팀 2.5리터 가솔린 엔진하고 3.0리터 LPG 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K7급이야, 9급이에요? 7급에 들어가는 엔진. 그러니까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성능적인 측면에서 올리지 않으면 욕도 먹을 수 있겠다. K7 엔진에다가 K8을 붙여가지고 말은 8이지만 뭐 실속은 7이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일리는 있고요. 다만 요새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파워트레인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배기량의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성능적인 부분을 좀 조율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엔진을 7으로 가면서 A 명칭 쓰고 가격을 올린다. 또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소비자 기만 뭐 이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알겠죠, 기아도 알고 있겠죠. 이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뭔가 히든 카드가 있지 않을까. 네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K8을 총평을 해주신다면은. 차명을 이제 한 급을 올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만큼 신차에 대한 상품성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저도 판단이 되고요. 어떤 성능이라든지 상품 구성이 기존 K7보다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예. 분명히 이건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차명을 결정한 그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경쟁력 있는 신제품들이 나오는 것이 네. 어떤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K8이 나온다라는 것이 좀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기아차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좀 상당히 그러네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랜저급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8으로 좀 상쇄하고 네, 8 그랜저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그렇죠. 좋은 작품을 내놓길 기대해 볼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 김준배였습니다. 안효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